자, 다음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 중인데 용산구청 8급 주무관 자치단체 공무원이 국조특위에 출석을 해서 김용만 의원과 나눴어요, 이야기를. 네. 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일반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요번에 이제 선거 사무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맞죠? 네. 실제 우리 참고인님께서 실제 투표소에서 계실 때 선관위원들, 직원들을 자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거의 못 봤습니다. 투표 현장에서 그럼 주민분들의 민원을 받는 분들은 누구이고 또 주민 항의나 돌발 상황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 수습을 누가 하나요? 현장에서 선거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말씀 주신 걸 종합해 보면은 신분 확인, 공보물 작업, 투표소 설치, 민원 대응, 항의 대응, 현장 관리 다 선관위 공무원이 아니고 지자체 공무원이 하는 거죠. 네. 선관위는 일단 예산도 있는데 왜 인력을 따로 확보하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에게 업무를 떠넘기는지 일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거 전문 인력도 아닌데 매번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선거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비난과 책임을 감당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정말 안타깝지만 그동안 문제도 많고 위태위태하게 돌아가던 선거 업무에서 결국엔 터질 게 터질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제도가 이렇게 허술한 운영 속에서 휘청대는 걸 적나라하게 지켜보아야만 했고, 저도 매번 힘들었지만 국가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보고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계속 선거 업무를 책임감 없이 떠넘겨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희생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선관위가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해서 선거를 직접 책임 있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보면 투표 때 선관위 직원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각종 민원은 전부 자기들이 총알바지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수작업으로 바뀌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개표 작업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거의 날밤을 새고 네. 그러니까 그 주무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못하겠다. 나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댓글 반응이 아주 그 주무관을 응원하는 거예요. 네. 일부에서는 교직원들도 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복노릇을 해야 되냐. 네. 예. 전에 의원님 그 이야기 한번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 현장에 계시는 직접 그 행정 공무원들의 말씀을 통해서 국회에서 드러났다는 건데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랬죠. 선거 치를 예. 때마다 공무원 교사분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동원되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선관위는 뭘 하는 조직이냐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었는데 예. 그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에 이 민주화의 성과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과실로만 누리는 집단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검찰이었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선관위도 그런 과거에 이제 그 독재 정권들이 행해왔던 부정선거의 망령에서 벗어나고자 헌법기관화를 시켜줬더니 거기서 자기들끼리 그냥 배 두드리고 놀러 다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때가 왔다. 그리고 그 현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는 점에서 이제는 저 대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법원장들이 사실상 선관위원장 겸직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위에 나온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뭘 몰라요. 모른다는 걸 당연히 알더라고요. 예, 예. 거기 앉아가지고 대접만 받고 다녔었어요. 예. 저도 그 뻔히 아는 일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는 일종의 말하자면 기관장 아닙니까? 기관장이 허수아비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끼리끼리 놀고 그냥 해먹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 겸직을 없애고 상근직의 선관위원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하려면 또 헌법을 바꿔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죠. 그게 쉽지가 않고. 예. 그다음에 이 집행조직을 지금 시군구까지 선관위가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일반 행정공무원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군림하는 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거는 법률 개정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집행하는 선거 전담 사무는 그 일선 행정공무원들의 일로 전문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일단 예. 그 작업부터 좀 국회가 이번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뭐 잘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번에 나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상근이 아니고 와서 한 달에 보통 한 번 나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준 서류만 보고 고개만 끄덕이고 뭐 사인만 하고 말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우리는 허수아비다. 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무처 직원들에게 놀아놨습니다.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솔직한 고백이죠. 솔직한 고백일 수 있는데 그 솔직한 고백이면서도 무책임한 얘기죠. 예. 그리고 명색이 위원장인데 그래도 그걸 파악하려는 노력은 했어야죠. 예. 그리고 선관위의 그런 문제점을 아무도 얘기 안 한 게 저도 여러 번 얘기했다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뵐 때마다 거기 파벌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지금 난리인 줄 아십니까? 근데 하여튼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그 책임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 선관위의 사무처 직원이건 선관위원장급들이건 간에. 그런데 판사는 사표 내면 끝이잖아요. 판사직은 놔두고 선관위원장만 그렇죠. 사표를 거기서 내면. 사퇴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책임을 다한 걸로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렵죠. 헌법 때문에 조직 그렇죠. 개편은. 근본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다들 공감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의가 되고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도 지금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게 국힘의 그동안의 행태였으니까 좀 바뀌기를 바라고 일부라도 좀 이렇게 시급한 부분부터 빨리빨리 좀 바로 잡아야죠. 개헌 문제도 그렇고 계엄, 네. 그다음에 이 선거 문제도 그렇고 벌써 이게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빨리 좀 헌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치권이 지금 저렇게 다른 일에 지금 서로의 권력 다툼에 국힘도 지금 가관이잖아요. 국힘도 저희들끼리.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만 딱하게 된 거죠 지금. 국힘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예. 장동혁 대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들어누워 있잖아요 지금. 그 들어누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침대 축구를 하겠다는 거죠. 예. 나는 끌려나가기 전까지는 내 말로 나가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고 실제 국힘의 당원 구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놓고 보면 장동혁 씨가 또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동훈한테 당을 뺏기고 뭐 넘어가지는 않겠다. 근데 또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보수의 스피커들은 한동훈이 띄우기에 지금 여념이 없던데 마치 새로운 미래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수준일 수도 있는데 그 몇 번 말씀드리지만 노년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노년층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예의, 염치, 품격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의 그 과거를 쭉 만들어 오셨던 우리 시니어 분들이 많이들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뽑은 지도자들이 과연 그런 걸 갖춘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를 꼭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냥 나는 그냥 뭐 6.25 전쟁의 기억을 가지고 혹은 뭐 군사독재 시절의 산업 발전만을 가지고 이쪽이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기에는 너무나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하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한동훈 의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즘 자주 손을 잡는다 그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또 일각에서는 절대 그 투샷 잡히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오세훈 씨가 한동훈이 예. 있는 자리에 절대 안 간다. 예. 그런 얘기도 하던데 예. 거기도 다 권력 투쟁이에요. 무슨 손잡기는 장동혁 몰아내기 위해서 잠시 그러는 그러니까요, 거지. 잠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참 이 권력 투쟁이라는 게 근데 권력을 가지고 이익을 탐하는 집단이 국힘의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는 늘 그래 왔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욕망이 크기 때문에 그 먹을 걸 앞에 놓으면 아주 단단하게 뭉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민주 진영은 가치지향적인 집단이라서 이런 말하자면 분열의 소지가 많죠.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 자기 철학이나 인생의 경험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탐욕이라는 하나의 이 주제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속성 자체가.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싸움의 속성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이 비슷한 꼴로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거죠.